배민은 한 2019년 정도에 독일의 회사가 인수를 했죠. 이 그 독일 회사가 그 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거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혹시 그 결정문 받아보셨어요? 벌금 부과 때문에 수수료를 올린다고 지금 언론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장관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벤처기업의 지원이 국가 경제 미래에 중요한 것처럼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보호는 국가 경제 현재 지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욱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 5분의 2 가량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이 사실상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장관님께서 그 관점에서 꼭 중기부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세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달의 민족 관련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배달 앱 관련 1위가 배달의 민족인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위가 지금 쿠팡이츠라고 합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은 앱 시장에서 점유율 61.4%라고 하는데 이곳이 지난 7월 10일에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인 8월부터 음식값을 기준으로 6.8%에서 9.8% 한 대폭 인상하는 곳인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민은 한 2019년 정도에 독일의 회사가 인수를 했죠. 네. 근데 그 독일 회사가 지난 7월 7일경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반경쟁적 계약 혐의로 4억 유로, 한화로는 6천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사실은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수수료 인상 사실은 저희가 언론에서 각 상생협의체와 관련된 토의를 하면서 알았으니까 그게 언론에서 있는 7월 10일에 예, 그 정도로 언론에 알고 났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7월 7일에 이 그 독일 회사가 그 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거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혹시 그 결정문 받아보셨어요? 네,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 벌금 부과 때문에 수수료를 올린다고 지금 언론이 분석하고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빨리 확인하시고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뭔지 법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중기부 차원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 1만 원짜리 그 국밥을 지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1만 원짜리 국밥을 팔게 되면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게에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계산을 하게 되면 부가세 10%, 그러니까 1,000원 내야죠. 주민세 1%, 100원 내야 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대략 한 2%를 계산하게 되면 200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손님이 가게를 오시게 되면 10,000원에서 대략 한 1,300원 가량 중지한 8,700원 정도 남습니다. 다른 세금, 부담 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 어플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가세 등등의 공제를 더해서 배달비, 그다음에 결제대금 수수료 등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공제되는 금액이 4,700원 가량이에요. 그러면 5,22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절반을 세금하고 수수료를 내는 거죠.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국밥 사장님이 한 달에 몇 그릇 팔아야지 그 가격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계산을 제가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계산해 드릴게요. 한 달에 가게 임대료 2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직원 한 명 급여 200만 원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손님이 오시면 575그릇을 팔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8,700원이라고 했죠. 근데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958그릇을 팔아야 돼요. 거의 2배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알아보셨어요? 거기 중개 수수료가 네. 이 가게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네. 그 대책을 지금까지 중개부 네. 차원에서 마련하신 적이 있어요? 네, 가게별로는 조금 다르다고는 알고 있고요. 또 그게 저 소액으로 팔 때 예, 중기부에서 지금까지 대책 마련한 적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과징금 현황 등 여쭤본 겁니다. 네.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관님 혹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예,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장관님께서 이 법,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예, 예. 그 업무고발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중소기업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고발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고발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수준을 높인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장관께서 추후에 이러한 소상공인들 이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이 공정거래법상 고발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가 없으세요? 공정거래법상 업무고발제도에서 중기부 장관이 업무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위가 검사를 하고 미고발한 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해 올 때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심의 과정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정도 때는 매년 10건 정도 고발을 요청했는데 중소회 정도 들어서는 단 2건밖에 안 했어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자. 근데 오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가 있는 부분들은 중소기업 장관이, 중기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만 근데 말씀 주신 업무고발 제도는 그 공정위에서 먼저 미고발 조치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만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곽상은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